네, 반갑습니다. 9월 첫 거래일. 네, 잘 대응하셨나요? 자, 내일이면 또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또 뭐 시장은 어수선하지만 뭐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먼저 복귀 빠르게 살펴보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방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퀀타 매트릭스. 어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오늘 장전에 새벽에 올려드렸죠. 12분, 이 영상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어제 매매를 했다라고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내에서는 올라가질 않았었는데, 요게, 자, 어제, 요거는 어제 보여드렸고, 이 영상에, 보여드렸고, 오늘 좀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시가부터 빠지지 않고 시가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서 슈팅이 나오는 대로 챙겨줬습니다. 요 구간에서 다 챙겼는데 슈팅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뒤에서는 이제 보진 않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별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일단 일봉의 모습인데, 뭐,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요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은, 그냥 제 기준에서는 급소다. 또 세력선을 돌파한 종목이다. 5일선이 살아있었고, 그죠? 시작은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좀 차트가 예쁜 종목에서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이제 빠르게, 요 다시 한번 상방을 치고 나가면 음봉을 먹고 이어 나가면 계속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또 다음 자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퀀타 매트릭스에 이어서 박셀바이오가 장전 뉴스와 함께 급등을 했는데 저는 오늘 매매를 안 했어요. 뭐 안 한 게 아니라 사실 못 한 거죠. 했으면 얼마나 뭐 좋았을까 싶습니다. 장전에 뉴스가 있었고 빠르게 좀 시세가 나왔어요. 10% 가까이. 그리고 나서는 요게 보시면 고점 대비해가지고 박살이 났죠. 30% 넘게 빠졌네요. 디데이였습니다. 9월 1일은 발표일이다 라고도 최근에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부터 차트가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셀바이오는. 최근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박셀바이오는 여기가 바로 5일선 벗어나고 맥점 자리를 훼손한 자리다. 그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잘 모르겠다. 앞으로 이제는 생명선을 좀 지키는가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반짝하긴 했지만 디데이였고요. 디데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 강의 때 또 강조를 드리죠. 디데이는 충분히 좀 시세를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뭔가 홀딩을 한다거나 좀 급락 이런 식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날이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오늘 그냥 좀 패스를 했습니다. 교육방에도 요때 한번 언급드리고 아예 그냥 뭐 그 다음에는 뭐 볼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명에너지. 자, 대명에너지는 요 구간에서는 제가 좀 한번 흔들렸을 때 빠르게 좀 베팅을 했어요. 몇 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갑자기 또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매도 흔드는 모습에서 빠르게 조금 해가지고 좀 짧게 먹고 나왔었고 저는 오전에 대명에너지도 음봉 먹으면서 정적 임박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명에너지라는 종목 일봉 보시면 역시 시장은 어수선하지만 요것도 돈이 들어온 음봉이에요. 돈이 들어온 음봉. 자, 최근에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제가 뭐 초반부터 매매는 못했지만 뒤늦게 좀 공략을 해서 매매 복귀 좀 보여드리면서 당시에 요것도 역시 돈이 들어온 음봉이다 이런 것 좀 잘 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미글로벌 아무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음봉이지만 요 이전에 이런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이 5일선 밑에 있다가 갭을 띄웠어요. 갭 출발을 했고 반짝했다가 밑으로 그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마감 상황이 이 직전에 어떤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또 5일선 위에서 잘 마감을 했어요. 다음 날은 바로 음봉 잡아먹으면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이나 오늘 대명에너지나 오늘 대명에너지나 어제 음봉 위치를 보시면 최근에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뚫어줬어요.
그러니까 요 시가 갭 저항을 계속 받아왔던 뭐 이런 자리들을 시가 갭 돌파를 했고요. 빠르게 시세가 나온 다음에 한미글로벌처럼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역시 요 저항을 받았던 자리 근처에서 네,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공략 후보로 봤다가 퀀타 매매 한 다음에 이제 대명 에너지가 이제 또 방향성을 바로 또 음봉 먹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베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다 챙겨가면서 대응을 좀 해줬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슈팅이 많이 나와서 당연히 좀 아쉬웠지만 뭐 늘 아쉽죠. 매매하는 뭐 다 어떻게 먹어요. 자, 대명 에너지 일단은 지금 이런 모습이고 오늘 대명 에너지는 최근에 그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플러스 네옴시티 뭐 관련해서도 최근에 신재생 뭐 원전 뉴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대명 에너지가 좋았었고요. 저는 대명 에너지 매매하다가 S에너지도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략 요거는 이제 빠져나오기 위한 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짧게 요거는 좀 본절까지는 아니고 뭐 1%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사실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뭐 10% 넘게 빠졌고요. 일단은 뭐 나왔으니까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또 바로 살리지 않으면 좀 뭔가 아쉽고요. 뭐 아니면 좀 지키던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키던가. 그래서 이게 일단 대장주는 아니고요. 대명 에너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뭐 대명 에너지 눈치를 뭐 봐야겠는데 S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은 뭐 저는 일단은 대명 에너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바로 슈팅이 나오던 아니면은 이제 직전에 고점 5일선 그리고 또 요 구간에서의 맥점 자리가 있죠. 특별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맥점 한 5일선 범위 내에서 한두 차례 좀 조정을 밟고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지 뭐 저는 계속 좀 체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좀 일단은 오전에 그 다음에 봤던 게 대표적 제가 세 종목 매매를 했어요. RF 요거는 매매를 못했고 지수는 오늘 뭐 계속 아래였던 것 같아요. 지수가 아래로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어서 이제 푸른저축은행 네, 이것도 오전에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매매를 했고요. 지수가 안 좋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요 구간 점심시간 때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뭐 또 슈팅이 나왔었죠. 뭐 저는 이제 내내 조금 뭐 요 자리가 좀 괜찮았어가지고 오전에 지수 흐름을 보고 지수가 안 좋으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안 좋으면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양지사는 요 앞쪽에 못 봤어요. 요 앞쪽에 슈팅해서 못 봤고 마지막에 조금 좀 들이대다가 요 자리에서 한번 슈팅 나왔을 때 챙겨주고 공략했다가 좀 흔들리길래 그냥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 양지사 네,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 공략하고 팔고 공략하고 팔고 공략하고 좀 흔들려서 좀 챙겼는데 요게 요 이전 저점까지도 빼는 요런 모습이어서 요 자리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양지사는 요런 상황이고요. 내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 양지사 차트 뭐 너무 좋아요. 쭉쭉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네, 그리고 있고 최근에 또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고 양지사 그리고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 다 갑자기 오늘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제 올려드렸던 이 영상 보시면 푸른저축은행도 제가 딱 요 자리였죠. 어제 마감 상황. 요거 같은 경우는 더 빠지지 않고 사실 여기서 지키면서 가줬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면 되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좀 방향성을 빠르게 확인하고 지수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특성이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베팅을 했다. 일단 일봉 차트는 급속 맥점 5일선이 살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오전에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쭉쭉 넘어가죠. 뭐 중간에 노루 요쪽도 좀 매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지수 차트는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이다. 지수 차트. 푸른저축은행. 지수 차트는 좀 불안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2시 9분에, 12시 9분에, 이렇게 요 구간에서 요 자리가
저는 이게 계속해서 틱으로는 되게 모아 보이잖아요. 틱으로는 거래가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안 됐어요. 거래가 굉장히 안 됐었다. 이 틱 차트로 보면 틱 차트의 특징은 시간축이 다릅니다. 시간축이 분봉은 일정해요. 간격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요 자리에서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집중을 했었고요. 네, 오늘 코리아 SE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경로가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코리아 SE가 급등을 했고 장중에는 상한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보면 뭐 인선 ENT라는 종목도 있고 코인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밖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뭐, 그 밖에도, 이거는 뭐 수익을 본 거는 요 정도로 기억나고요. 저도 매매하다가 당연히 짧게, 좀 본전이나 손전한 종목도 당연히 있겠죠. 범한표열세 같은 경우에 어제 아마 시간의 특징주였어요. 시간의 특징주. 그래서 시가는 당일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쭉 빠졌다가 시가를 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요 시가 좀 돌파 전에 베팅을 했는데, 베팅을 했는데 눌려줬을 때도 베팅을 했어요. 이런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요것도 그냥 뭐 1% 범위 내에서 그냥 정리가 됐고요. 뭐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단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 언제 어디서 좀 기다려야 되고 물러서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 특강 때 학습을 하실 수 있고요. 기본 특강.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뭐 리메디도 건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본전선의 마무리가 됐고요. 요 정도 하고 10분이 넘었습니다. 10분이 종목 살펴보지 못했는데. 자, 우선 이걸로 제가 포스팅 정리 하질 못했고요. 1시간 간격 기준 10분으로 볼게요. 10분. 지금 시간이 8시 51분입니다. 자, 대명 에너지 말씀드렸죠. 대명 에너지 바로 가든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5일선, 기본적으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한미 글로벌이 오늘 생각보다 좋았어요. 유신도 매매를 했었는데 근데 수익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땡큐인 건 저는 한미 글로벌은 좀 베팅할 생각이 없었고요. 근데 뭐 단일가 지정이 됐죠. 단일가 지정이 됐고 그 시간에 요 좀 4시 전에 그 한미글로벌 부회장이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총괄 면담 뭐 이런 뉴스 때문에 뭐 지정이 됐는데 뭐 보통 빠지는 종목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을 좀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좀 뭐 주차 카운터어택 관점에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요게 좀 단일가 지정이 되건 아니면 조정을 받던 간에 유신이 좀 대장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봤었는데 뭐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그래서 내일 좀 갭을 띄우고 그냥 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일지는 뭐 내일 열려봐야 아니까 내일 일단 좀 챙겨주면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뭐 요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일단 한미글로벌, 유신 당연히 봐야 될 종목이고 세아 특수강, 뭐 세아 베스트 지주 이런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갤럭시아 SM 그룹들도 지금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음봉을 다 먹으면서 움직이는지 뭐 체크를 당연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생명선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선 아래에 있는 종목, 이거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뭐 그래도 뭐 시간 가격, 뭐 시간과 가격을 좀 나눠서 뭐 투자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은 뭐 투자 관점에서는 뭐 오케이인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전혀 볼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매일 하죠. 자, 그리고 박셀바이오 말씀드렸죠. 박셀바이오 시간에서 올랐는데 시원하게 올라주면 그거는 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차트가 깨졌기 때문에 차트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차트는 곧 심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정말 제 기준, 그러니까 제 특강을 수강하지 않더라도 5일선과 생명선이라는 기준만 보고 많은 급등주들을 복귀해 보세요. 그럼 5일선, 20선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요 20선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5일선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 플러스 이제 맥점, 뭐 급소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차트 보는 거는 뭐 금방 배우죠.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차트는 곧 칩니다. 그래서 예쁜 차트만 뭐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제 기준에서는 좀 뭔가 깨져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그리고 광림이 급등을 했는데 매매를 좀 못했어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 광림 쌍방울, 네, 광림 쌍방울 뭔가 참 끼도 있고 뭐 급등한 만큼 또 급등했으면 또 급락은 당연한 거죠. 언제든지 지금 이런 종목들도 다 나중에 차트가 또 분명히 또 박살 나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광림은 급등을 했고요. 일단 뭐 광림 체크를 해 보시고, 자, 선익시스템, 동아일텍, 선익시스템,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 12분짜리 영상에서도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어떤 기사 한번 보면서 그 어떤 종목 보다가 있냐면 뉴프렉스가 최근에 고점을 뚫어내면서 급소 마감을 했고, 레드불 검색기에도 이날 포착이 됐었다 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뉴프렉스는 뭐 최근에 이것도 아마 그 AR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AR인가 뭐 메타버스인가. 네, 여기 있네요. XR 기기. 네. 그래서 뉴프렉스가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고 뭐 기간 사모 쪽에서도 수급이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자리를 뭐 또 이렇게 점프를 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5일선과의 이격을 좀 한두 차례 좁혀놓고 또 이어졌으면 참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뉴프렉스 나온 김에 반도체, 잠시만요. 나온 김에 반도체 쪽 먼저 한번 보면 레이크 머테리얼도 최근에 5일선 따라 이렇게 움직이더라. 선익시스템, 자, 요거는 오늘 세력선을 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를 조금 찔러줬어요. 네, 시간에선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조정 나오더라도 요 또 직전에 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5일선과 요런 자리와 또 요 구간에서의 또 맥점 자리를 좀 잘 보면서 그런 구간들을 지켜내고 소화를 하고 또 이어지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죠.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뭐 그 밖에 최근에 또 신고가 BH, 시장이 어수선하지만 BH,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 자리에서 레드불 시그널에 좀 포착이 됐었고, 네. 오늘도 시장, 이런 것들 좀 생각해보면, 뭐, BH도 뭐, 신고가를 내고 있고, 자화전자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겨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만성훈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5G 쪽도 조금씩 보여요. 그러니까 RF도, 그죠? 뭐, 이렇게 있고, RF, HLC도 이렇게 있고, 네. 자, 이제 다시 또, 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사 말씀드렸고, 푸른저축은행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양지사도 내일 이렇게 시장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장에. 네, 내일 뭐 개파락 출발하더라도, 밀리더라도 갑자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데 매수세가 들어오겠죠. 양지사, 푸른저축은행. 네, 요것도 역시 조정받더라도, 일단 가장 중요한 자리는 요런 자리예요. 요런 자리를, 네, 일단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BL팜텍이 급등을 했고요. 뭐 BL도, 네, 요거 BL팜텍의 최대 주주가 BL 요거 맞죠? 그래서 두 종목 함께 체크. 뭐 제약바이오 나왔으니까 또 보면 AB온이라는 종목도 요때 한번 슈팅 나오고 밀리고, 근데 또 한번 슈팅 나오고 이전 요런 자리에서 저항받고 밀리고, 그러니까 생명선 밀리면 또 이제 올라오고 금방 또 이전보다 빠르게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뭐가 있는지는 자세하게 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없어요. 나온 것도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세력선을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슈팅이 나온다거나 앞으로 좀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스케줄 재료가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가든지 조정 짧게 밟고 한 번 더 이어지는지, 네,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퀀타 말씀드렸고, 현대바이오는 조금 5일선 좀 이격 좁히고 한번 살짝 당겼다가 이렇게 또 슈팅 나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요 기준봉 나오고 나서 돌파 캔들 나오고 나서 계속 5일선 쭉 올려요. 네, 그래서
뭐 바로 가면 가는 대로 좀 보겠지만 지금 요 자리가 과거에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았던 요 구간대가 딱 보시면 그죠? 저항.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기에는 그러니까 넘어서면 관심 있게 당연히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밑으로 했다가 딱 점프를 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요 캔들에서 일단은 돌파를 하고 역시 현대바이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딱 돌파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DNA 링크가 오늘 밑으로 좀 밀렸는데 또 밀리면은 뭐 생명선에서 한 보겠지만 513 밀리자마자 또 바로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겠다 싶고요. 고바이올의 뭐 HLB 쪽도 이제 급소로 마감을 한 종목이 보여가지고 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짝하고 그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큰 추세에 벗어나기 전까지 뭐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뭔가 이제 학회 발표 이런 것들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발표일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디데이 뭔가 발표일 임상 결과 발표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이런 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 아니면 도 그런 매매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뭐 넘어갈게요. 시간계상 9시가 돼서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닌가? 자, 유신, 성일하이텍하고 뭐 세비캠하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뭐 5일선을 뭐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뭐 계속 체크를 해보고요. 이게 또 카운터텍 수강하신 분들은 조금 기간 가격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다. 이거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카운터텍 수강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면 그냥 넘어가고요. 유니온 머티도 좀 생명선 밀렸다가 돌파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생명선 좀 딛고 이어지는지. 리메드도 네 뭐 계속 뭐 최근에 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체크를 해보고요. 1승도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좀 슈팅 5일선을 좀 회복해 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것도 카운터텍 관리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5일선을 회복해 줬으면 5일선 좀 조정 5일선 안에서 조정 밟고 또 이어지는지 네, 체크를 해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르겠어요. 네, 생명선 돌파 다시 하면 보고요. 요건 오늘 권리라. 덕산 테코피아 어제 좋았고 오늘 빠르게 시세가 나왔는데 이것도 일단은 예의상 몇 거래를 체크를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오늘 시장보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았죠. 어제보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양봉 흐름 안에서 어떤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개파락하고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기다리고 만약에 개파락하지 않고 이렇게 좀 5일선 좀 타면서 이런 상승의 모습이 보인다면 현대로템도 언제든 좀 공략을 해봐야지 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방산 네, 요쪽 일단은 요 정도 네, 빠르게 좀 봤는데 복귀한다고 또 시간이 그 밖에 한번 좀 빠진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퀀타가 아니라 이제 뭐 피코그램 요 어제 영상 네,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급등하기 좋은 날은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생명선 벗어나진 않죠. 벗어나면 올라오고 지금도 생명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스권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또 뿅 하고 올라오는지 계속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뭐 비슷한 게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잖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요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나? 요것도 지금 급소예요. 급소.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냥 급소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고, 네. 근데 또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차트에서 무조건 내일 또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그 흐름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에서나 네, 판단을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기본 특강이 정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로봇 중에서는 유일 로봇, 미래 컴퍼니도 요게 그 오늘 뭐 뉴스 그 수술용 로봇 관련 주죠. 이게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로봇. 네, 여기 이제 복강경 네, 수술 로봇 레보아이 우즈벡에 첫 수출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강원에너지도 최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9월 중에 어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특허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주주총회 이런 공시가 오늘 있었네요. 10월 21일. 뭐 특별한 건 아직 없는데. 자, 아무튼, 자, 요것도 이렇게 좀 이어지는지,
강원 에너지, 2차전지 쪽도 사실 많습니다. 이수화학은 오늘 갭을 띄워놓고 쭉 밀어냈는데 바로 이렇게 또 살리는지. 일단은 지금 요게 추세가 지금은 5일선 계속 살려내야 되는 흐름이에요. 5일선을 좀 지켜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또 그 이하로 또 조정을 받아가겠죠. 캠트로스, 뭐 화승, RNA 또 오늘 공략 후보로 봤지만 갭만 띄워놓고 밑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팅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상방으로 5일선 돌파하면서 요런 자리들을 돌파를 하면 뭐 저는 볼 종목이나 코스모화학, 신소재, 금양 같은 경우도 카운터텍, 네, 특이한 케이스, 네, 요 금양, 그리고 뭐 에코프로 생명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돌파 시도를 하고 취하느냐, 그대로 밀리느냐, 아니면 수월을 하고 올리느냐,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뭐 대주전자 재료 5일선 살아있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강한 종목이라면, 갈 종목이라면 요렇게 은봉 떴으면 여기서 지체 없이 딱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빌빌대거나 뭔가 더 빠지면 뭐 5일선 벗어났으니까 생명선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들 2차전지 쪽에서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미래나노텍도 당연히 계속해서 좀 공략 후보로 올려두고 보고 있는데 좀 반짝하고 그냥 쭉 그냥 시장 관계 오늘 좀 빠졌던 종목입니다. 큰 그림은 이제 생명선까지 쭉 뭐 보고요. 예. 포스코 케미칼이 특히 또 좋은 모습 보이면 미래나노텍에 눈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닉 오토메이션. 네, 코닉 오토메이션. 네, 어제 또 오랜만에 어떤 분이 또 질문 주셔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 5일선 맥점 자리를 깼다. 네, 그래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고 생명선을 거의 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카운터텍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내일도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날이고, 뭐 다음 주에도 급등할 수 있는 날입니다. 여기 생명선을 깨기 전까지만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피코그램. 유틸렉스는 오늘 조금 뭔가 아쉬웠는데 이것도 좀 회복해주면 보고, 이거 5일선 깨졌고 맥점 자리를 훼손을 했어요. 네, 살리면 보고요. 그리고 영풍정밀 요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봐야겠죠. 네, 오늘도 스테를 주고 크게 죽지도 않았어요. 네, 카운터텍 관점에서 바로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조정 한번 받고 밟더라도 요 구간을 좀 지키면서 직전에 요런 라인을 좀 지킨다면, 네, 다음 주도 좀 체크. 한국 맥널티가 시간에서 5.91%, 요게 어제 풍문보는 어제 맞죠? 풍문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뭐가 또 있나요? 5.91%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시간에서 오늘 보니까 SK 케미칼이 케미칼 우선주 이런 부분 어떤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개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계속 보고 있고, 오늘 범한 퓨얼셀도 지금 시간에서도 살짝 빠졌고, 오늘 갭만 띄고 밀어냈지만, 약간 이것도 결국에 이런 음봉, 지금 큰 추세의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죽은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내려오더라도 뭐 생명선까지는 볼 거고, 아니면 이게 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보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장이고, 그리고 이제 레드불 강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둘 중에 하나 하겠다. 9월 원래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좀 하려고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뭐 최근에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9월 3일이 아니라 9월 17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9월 17일로 레드불 강의를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기본 특강은 최근에 좀 마감을 했고요. 특별 강의도 수강 신청하시면 네,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특강 관련해서 공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네, 영상 잘 참고하셔서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관심 종목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